20대, 30대 80%가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젠더 갈등은 정치적 소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 같은 진영 논리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는 황당한 주장이 여성계 출신 정치인들 입에서 쏟아졌고, 밑도 끝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7불자 정책으로 기존 성평등 정책을 비난하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젠더 갈등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온라인상 논란을 넘어 정치권이 여성과 남성 중 누구 편을 들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젠더 문제를 진영 정치의 소재로 삼은 결과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0%가 젠더 갈등을 정치권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무책임한 싸움을 멈출 수 있을까요? 22대 총선에서 젠더 갈등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보수 진영 일각이 만들어낸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발은 이제 자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선동입니다. 노동시장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은 수십 년간 OECD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률 역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8개국 중 34위입니다.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36개국 중 35위죠. 물론 위 지표는 모든 세대의 평균입니다. 청년 세대에서 성평등은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건 왜곡입니다. 노동시장 진입로에서는 성차별이 줄었지만 결혼, 육아 과정에서 경력 단절로 인해 여성 임금은 30대를 지나면서 남성보다 낮아집니다. 상위 관리직으로 갈수록 유리천장도 더 두꺼워지죠.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성 할당제 탓에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합니다. 여성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무슨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간 기업에는 법적 강제가 있는 여성 할당제는 없습니다. 공공부문이 쟁점일 텐데 2021년 현황을 보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한 사람은 중앙기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고 지자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습니다. 여성 할당제로 여성이 고용에서 이득을 본 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여성 할당제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긴 한데 앞서 봤듯 효과가 그다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투 사회입니다. 진보진영 일각이 주도한 편향된 페미니즘 전략 역시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성폭력 문제까지 진영론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는 여성운동계가 가장 문제입니다. 대표적 여성운동 사회단체인 여성단체연합은 민주당을 통해 정계로 진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여성운동의 수십 년 역사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에 대한 혐오를 정체성으로 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편적 성평등을 지향하는 페미니즘과 거리가 멉니다.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있어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억압을 광의 성폭력으로 규정해 법적으로 처벌하려 들거나 피해자 중심주의를 오남용하여 2차 가해를 과도하게 확정하는 경향 역시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적 사법 절차를 초월하는 처벌을 요구하거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이 확대되는데 도리어 방해물이 됩니다. 22대 총선에서 젠더 쟁점을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청년 여성은 직장, 가족에서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청년 남성은 병역, 정부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젠더 갈등은 언제 어디서든 터질 겁니다. 성별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헌법, 성차별에 함께 분노하는 공감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22대 총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젠더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선거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선 새로운 선택의 젠더 정책,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